안녕하세요. LA의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적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상승 5가지 이유라는 주제 한번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직원들이요. 이 100만 장자가 어마어마하게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저 그리고 테슬라 트럼프 랠리 다시 온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도 체크해 봅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완전 그린라이트 들어왔죠. 다우 0.19 오르고 있고요. S&P도 0.39% 상승 중이고, 자, 오늘 나스닥 좋아요. 0.61%입니다. 자, 평소에 비해서 2배 정도 뛰어오르고 있죠. 평소에 0.3 정도 올랐는데, 자, 지금 0.61% 괜찮습니다. 자, 요런 흐름세라면요. 내일도 또 이 매그니피스 세븐 중심으로 전반적인 플러스 그린라이트 들어오고 푸른 초장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이 이렇게 빵긋 웃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식시장이 오른 이유와 거의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부 때 살폈던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이 쿨링 다운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월가의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괜찮은데? 라고 이제 파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상승한다고 해서요, 선물 시장이. 그리고 주가도 조금 더 오른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를 당장 내릴 거란 얘기가 아닙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요, 조금 속도가 늦어지겠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인플레이션에서 희망을 보았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주식시장의 흐름이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오일 보세요. 80.28입니다. 많이 뛰어올랐죠? 오일이 60 후반대에 있던 게 80까지 뛰어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요, 일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런 우려감이 이제 들지만,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잖아요. 빠르게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기름값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자, 그리고 10년물 금리 보세요. 자, 내려왔죠. 4.6입니다. 자, 4.8까지 갔던 게 4.6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CPI 지수가 월가의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우려할 만한 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은 지금 금리 수준에서 천천히 내려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이 어떤 흐름들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가 살짝 지금 반전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있을 바로 트럼프의 이제 테이크오버, 이노규레이션 이 데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시간을 전후로 해서 새로운 모멘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매크로적 상황들은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시장이 안 좋아서 계속 안 좋을 것 같다가도 갑자기 날씨가 변덕스럽게 바뀌듯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시장이 지금 뭐 매크로가 안 좋고 갑자기 왜 또 이렇게 안 오를까 이러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을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냥 뭐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좀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요, 또 이 테슬라 주가가 오늘처럼 막 8% 뛰어오르고 면서 테슬라가 이 펀더멘탈에 따라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의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탐 리가 중요한 인사이트들 몇 가지 또 남겨줬습니다. 자, 탐 리가 바라보는 지금 현재 거시경제와 이 미국에서 흐르고 있는 전체 이 어떤 투자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빨간색으로 하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Rising rates not great 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 금리가, 그러니까 소위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그렇고 금리가 오르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못 내리고 있잖아요. 이제 내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 인플레가 오르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안 좋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미국의 주식시장의 이 펀더멘털은 스트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기업에 대해서 거품을 논하고 이 어떤 AI의 어떤 그 투자 때문에 뭔가 이 돈이 거품이 막 이렇게 부풀어지는 거 아닌가? 옛날 닷컴 버블 때처럼. 근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AI,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기업들은요, 거의 빅테크들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M7 기업들 중심이라고요. 테슬라를 비롯해서요. 근데 지금 이 회사들은요, 풍부한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데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 돈을 미래에 투자하듯이 이걸 썼다고 해서 뭔가 휘청휘청하고 영끌이 아니라고요. 정말 넉넉하고 넘치는 현금을 가지고 애플부터 시작해서 테슬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투자를 한 것이 테슬라를 예를 들면 지금 슈퍼컴퓨터 세팅을 했잖아요.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10만 개씩, 20만 개씩 넣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이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요, 지금 전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시스템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현재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가치가 완전히 완성되고 나면 돈을 벌어들이게 되겠죠. 자율주행이 점점 더 좋아져서 나중에 사람보다 더 좋아진다? 그럼 이제 돈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보택시 투입되니까요. 그래서 펀더멘털은요, 지금 굉장히 강력해요. 기업들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sentiment to bearish입니다. 근데 뭐예요? 주식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bearish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같은 거 보면 사실상 보면은 전반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거의 없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런 데이터들을 보니까 야, 일단 금리가 너무 높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투자가 위축되죠. 특히 부동산 시장은요, 지금 풀릴 기미가 안 보여요. 여전히 얼어붙어 있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금리 인하가 올해 1%에서 1.5% 이상은 떨어져야 돼요. 기준금리가. 근데 지금 전혀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냥 메말라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전반적인 거래요. 중요한 거는 일단 이 금리도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분위기는 일단 bearish하다는 거예요. 근데 bullish 않고요. 근데 펀더멘털은 스트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노란색으로 알아보세요. Inflation expectation to be hawkish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있죠. 이게 너무 hawkish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이 전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면 금리가 안 내려가니까 안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는 안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 Today CPI good reset입니다. 근데 오늘 CPI 지수가 아주 좋았죠. 그래서 뭔가 새롭게 금리 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시간 문제겠구나 이런 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탐리가 바라볼 때 Inflation trending to 2%. 이게 중요하죠. 파란색으로 별표 쳤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hawkish하, 매파적이지만 안 좋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의 그 흐름은 오늘 CPI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인다. 특히 오늘 항목별로 보였죠. 제일 높았던 게 이 auto insurance, 자동차 보험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난번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요, 결국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재미난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한 장관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일은 더 이상 에너지의 시큐리티 챌린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오일이 no longer energy security challenge. 그게 사실 이 보안, 안보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이 오일을 원래 전략 비축유로 모든 국가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갑자기 오일 파동이 터지거나 문제가 터졌을 때 오일 공급이 안 되면 국가의 산업이 멈춰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 오일 파동을 몇 번 겪고 나더니 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들이 전부 다가 다 그렇게 이 비축 자산을 가지고 있죠. 그래야 뭐 한 달을, 두 달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더 이상 오일이 이 에너지 위기의 어떤 주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존에는 오일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 비축유로 삼았죠. 근데 더 이상 그 에너지의 어떤 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일합니다. 왜요? 어떤 다른 대체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건데 critical mineral이 take center sta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그 어떤 그 지구의 그 어떤 미네랄들이 이 소위 말해서 오일을 대체하고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gas입니다. 첫째, it is going to be gas, electricity, predominantly minera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사우디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가 유럽도 그렇고 미국
중국도 요즘 미국이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중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는 사실 사우디가 굉장히 이제 미래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마저도 이 사실은 새로운 우리가 국가 전략 자산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기술에 투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네옴시티도 나오고 다 했던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름 팔아가지고는 나라의 존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중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여전히 이 오일에 대해서 사우디가 이렇게 이제 야, 더 이상 이거 안보 차원에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사우디가 좀 엄살을 부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오일이랑은 중요하거든요. 여전히 오일이 많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뭐 당장 사라졌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우디가 느끼기에는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고 있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predominantly mineral인데 이게 뭐냐면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거의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건데 리튬이나 코발트나 니켈, 그래파이트 그리고 또 이 망간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뭐 이 우리가 rare earth 같은 지금 수많은 이런 이런 미네랄들이 앞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 요소를 통해서 지금 미래의 기름이라고 하는 게 리튬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그 칠레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그런 지금 왼쪽 사진에 나오지만요. 막 리튬의 원자재들이 막 발견되어지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막 나라의 부가 형성되고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재미난 건요. 중국이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중국이 이러한 전 세계의 미네랄들 있죠. 지금 현재 배터리에 중요한 이 미네랄들의 생산의 60%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왜 배터리나 전기 쪽으로 달려드냐면요. 중국이 사실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들을 땅에서 파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사실은 자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저렴하게 배터리를 조절할 수 있겠죠. 국내에는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사우디가 그냥 소위 막 자기들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니야 이런 차원으로 엄살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사실인데 동시에 막 지나치게 뭐 오일을 경계하지 말라 이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런 지금 사우디가 이런 걸 느낀다 이건요 정말 시대의 변화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의 변화가 그런 거고요. 특히 중국의 신차의 판매가 30% 40%가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이제 오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일 가격은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일의 사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전기로 변하고 막 이런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불가피한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애플 소식입니다. 자, 지금 애플의 시장 점유율 중국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많이 들었죠. 자, 그런데요, 이번에 애플이 그 떨어진 규모를 보니까요, 무려 25%가 빠졌거든요. 이 4분기에가요.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애플이 안 팔렸어도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재미난 게요, 화웨이가 다시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중국에서 화웨이가 한동안 사라졌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사라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이 반도체 칩을 공급을 못하게끔 막다 보니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었었는데, 자, 지금 화웨이가요 이번에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무려 24%가 뛰어올랐습니다. 4분기 화웨이의 매출 자체가 24%가 뛰어올랐다. 지금 화웨이가요 강력하게 지금 복귀하고 있죠. 프리미엄 그 세그먼트 있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이 스마트폰에 확실하게 그 진출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지역 그 중국 안에서 만든 그 반도체 칩을 가지고 본인들이 프리미엄 폰을 만들었다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화웨이의 24%가 애플의 25% 매출이 줄었다. 이게 지금 거의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요, 이 화웨이에 대한 애국 소비죠. 중국 사람들이 미국이 화웨이를 배척했다 이러면서 이런 어떤 분량들이 아무래도 애플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애국 소비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애플도 어느 정도 이번에 데미지가 중국에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사진부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자, 이 사진은요, 지금 아래쪽에 그 자동차 넘버를 같은 거 보면요, 이 트럭의 넘버가 중국 쪽이죠. 자, 지금 이 사진은요, 중국 쪽에서 현재 모델 Y, 그리고 그 모델 Y라는 게 refreshed model입니다. 그러니까 주니퍼라고 이른바 주니퍼라고 불리는 모델 Y인데 이 모델 Y를요 여러 대를 새 차를 싣고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 스토어로 가고 있대거든요. 테슬라 파는 그 가게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년 뉴 이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설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설날이 이번엔 1월 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설날 전에 도착해서 그때 팔려고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날 전에 그 테슬라 스토어에 도착하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주니퍼가요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도 싱글 바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모델 Y보다 뒷모습도 이쁘지만 뒤태도 앞부분도 더 멋있어졌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벌써 하루 만에 5만 대 주문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도 지금 베를린 쪽에 그리고 미국까지도 지금 현재 조만간에 이제 움직여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이 신모델 Y가요, 인기가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테슬라 모델 Y도 좋고, 모델 3도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25,000달러짜리 급이 나오기만 하면요, 훨씬 더 이제 20% 이상은 매출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자동차 대수 판매도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신다면 테슬라 투자가 전혀 여러분들이 막 염려하면서 거품이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충분히 탄탄하게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필 소식은요, 테슬라가 오늘 8% 급등한 배경,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 들여다볼 텐데요. 대략 한 5가지 이유들을 테슬라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 이유는요, 단순히 오늘만 상승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런 이유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넘버 1. 자, 어저께 일론 머스크가 이 SEC로부터 고소를 당했죠. 제가 찌질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이든이 물러날 때 그냥 적당히 하고 물러나면 되는데 얼마 남지도 않은 임기,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SEC가 나서가지고 일론을 고소해버리죠. 막판까지 참, 이 대통령이나 리더들이요, 이렇게 찌질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정말 찌질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일론이 SEC 고소를 당했는데, 시장은요, 이거를 악재로 보지 않습니다. 자, market seeing through it with new SEC chair coming in January 20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봐야 어차피 SEC 체어 의장이 새로 오지 않습니까? 1월 20일부터 완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바뀌는 거거든요. 굳이 지금 이거 새로운 SEC가 고소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영향력이 그냥 결국 유야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영향이 없다라는 거고요. 일단 넘버 2 보세요. 두 번째 이유는 New Model Y started production in Giga Berlin입니다. 파란색으로 하려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뉴 모델이 있죠. 중국에서 생산했는데 이제 베를린 공장에도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모델 Y가 업그레이드 된 거 앞에 사진을 봤는데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인기가 좋은데 유럽, 독일에도 진출한다는 거. 그럼 유럽 시장에 쫙 퍼지겠죠. 자, 그 다음에 5만 대의 새로운 모델 Y가 하루 만에 프리오더로 기가 상하에서 배달이 왔다, 오더가 왔다고 말씀드렸죠. 앞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새로운 모델 Y가 인기가 대폭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폭발이다? 그러면 유럽에서도 인기가 좋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생각보다 매출 자체가 많이 오를 수 있다. 작년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버 4 보세요. 초록색으로 하려던 거요. New Model Y is coming to US.
자, 이것도 반가운 소식이죠. 자, 독일에 갔죠. 중국에 생산했죠. 독일에 생산했죠. 이제 새로운 모델 Y가 미국에도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생산해서 판매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알려지게 되면 이제 이것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잘 팔릴 겁니다. 사실 World Best-Selling Vehicle become more best-selling. 그러니까 모델 Y가 세계 최고로 잘 팔리는 차인데 이 업그레이드하고는 더 잘 팔릴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넘버 5입니다. 트럼프 is taking office in 5 days. 자, 이거는 이제 매크로 상황인데 트럼프가 5일 후면 정부를 이제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완전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머스크가 거의 단짝처럼 움직일 텐데 머스크에겐 이건 뭐 일론 머스크에게 완전 이거는 이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악재가 아니라 완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완전 모멘텀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정말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지금 벌써 월가에는 이런 소문이 돌거든요. 아마 그날 테슬라 주가가 뛰지 않을까?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된 것은 이전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벤트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겠죠. 이제 행정명령부터 시작해서 머스크를 통해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는 그동안은 불리한 얘기들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SEC가 고소한다 그러고 뭐 또 바이든이 뭐 테슬라에게는 혜택을 안 주겠다 이러고 막판까지 꼬장 부리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정권이 바뀌니까 완전 다른 톤과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지금 이번에 8%가 이제 내일 뭐 앞으로의 계속 영향력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오히려 기대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흐름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슬라가 넘버 1, 엔비디아가 넘버 2라고 제가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형님, 아우인 동생이 바로 엔비디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동생이 먼저 치고 나갔고 AI 흐름을 타서 그 다음 이제 테슬라가 이제 다음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엔비디아, 동생의 넘버 2 주식에 지금 굉장한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월드 오브 스태티스틱스, 즉 이 세계 통계 기구에서도요 데이터를 하나 공개했는데 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엔비디아의 직원 중에 78%, 거의 8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10명 중에 8명이 직원들이 현재 밀리어네어라고 합니다. 즉 100만장자로 다 등극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1월 15일자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발표된 내용인 건데요. 또 다른 통계에서는요, 76%의 엔비디아 직원들이 100만장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사진에도 보면요, 지금 뭐 76%의 엔비디아 직원들이 밀리어네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계를 하다 보면 뭐 76이냐 78이냐 어떤 기준에 따라 살짝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임원을 포함하느냐 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런 뭐 미미한 차이는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거의 80% 가까운 직원들이 지금 현재 100만장자에 등극했다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1 in 3입니다. 자, 그들 중에 3분의 1, 그들 중에 3분의 1은 이미 net worth of over 20 million이라고 합니다. 2천만 불 이상을 이미 자산을 보유했다는 겁니다. 자, 100만장자를 뛰어넘어서 2천만 불에 이제 등극한 거죠. 그러니까 뭐 1 million, 2 million 수준이 아니라 2천만 불이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1천만 불 하면 100억이잖아요. 2천만 불이 200억이에요. 근데 환율을 1,500으로 하면은 300억 개 이상의 자산이 형성됐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 부자가 된 거죠. 3분의 1이 지금 주식 부자가 30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주는 메시지가요. 뭐냐면은, 자, 보통 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 소득으로 자산이 커지고 사업이 커지니까 주식으로 어마어마한 정말 이 밀리어네어가 아니라 이제는 수준이 억만장자, 뭐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젠슨 황이죠. 본인이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뭐 임원진들 좀
들어가겠죠. 근데 직원들은 이제 그냥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5년 전에 들어온 엔비디아 직원들은요, 대부분이 이렇게 백만장자에 다 등극한 겁니다. 뭐 직원들의 거의 80% 가까운 수준이 백만장자 됐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현금 채굴하고 열심히 그냥 살아요. 근데 이 자신이 부여받은 그 주식 있죠. 주식을 안 파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결국 엔비디아 주식을 계속 홀드한 사람들이 그냥 잊고 산 거죠. 엔비디아로 들어갈 때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잊고 살았는데 그게 지금 대박이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2천만 불 이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300억 한국 돈으로 수준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가까이 아는 지인도 엔비디아 지금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젊은 친구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미혼인데, 그 친구 보면요, 그 친구는 이미 팔았어요.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월급 많이 벌고 해서 주식을, 보통 주식이 좀 오르면 팔거든요. 빨리 현금화해서 나 현금 가지고 싶잖아요. 뭐 집 사는데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 어찌됐든 간에 안 팔고 장기 홀드한 사람들은 계속 자산이 불어나겠죠.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식을 아는 친구들은 더 좋겠죠. 그냥 계속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산이 점점점 불어납니다. 그리고 월급 타면 계속 거기다 집어넣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 직원들의 이런 행복한 비명, 지금 엔비디아 직원들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뭐 테슬라도 당연한 거고요. 테슬라는 과거에 많이 다뤄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장기로 계속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그냥 이거는 없다 생각하고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져가 자산이 불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테슬라 주식은요, 파는 게 아니에요. 계속 모아두세요. 그러다 보면요, 이 AI 부흥기가 와가지고 갑자기 폭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테슬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한 5년 동안은요, 무조건 팔면 안 돼요. 그냥 계속 사 모으셔야, 추가죠. additional value를 계속 value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사 모으세요. 계속 그냥 그냥 기계적으로 사 모으셔야 됩니다. 월급 타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년 뒤에 어마어마한 자산이 불어나 있겠죠. 자, 그걸 꼭 명심하세요. 엔비디아 직원들 보면서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재미난 소식입니다. 자, 트럼프 이너규레이션, 트럼프 취임식에, 자, 지금 빅테크들, M7 이 회사들 있죠? 매그넘 7 중에, 자, 이 3명이 참석한다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는 참석하지 않는데요. 지금 누가 참석하느냐? 일론 머스크. 넘버1이죠.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3명이 참석하는데 나머지 뭐 구글 CEO나 뭐 지금 다른 CEO들이 참석한다고 안 하거든요. 사실 제프 베이조스는 지금 그 아마존에서 은퇴했잖아요. 이제 물러났고 아마존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제프 베이조스도 참석한다는 건데, 자, 이게 지금 재미난 게 뭐냐면요. 자, 일단 이들이 순위가 재밌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 일론 머스크예요. 압도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등이 누구냐면 제프 베이조스예요. 베이조스가 아마존 주식을 뭐 워낙 창업자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잖아요. 많이 팔았거든요. 팔아가지고 자신의 이 우주, 이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오늘 로켓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블루 오리진이라는 걸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근데 돈이 많아요. 뭐 아마존 주식이 계속 올라가니까 자산이 있죠. 근데 뭐 지금 제프 베이조스가 일론 머스크 옛날 뭐 서로 삐까삐까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뭐 2배 이상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죠. 머스크가 뭐 워낙 좀 압도적으로 커가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3위가 누구냐면요, 마크 주커버그가 3위로 등극했어요. 그러니까 1등 돈 기준으로 1등 일론 머스크고 1, 2, 3등이 다 참석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 2, 3등이 이 부자, 세계 1등 부자가 다 머스크, 이 트럼프 이너규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취임식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이들이 다 부자들인데 참석한다? 결국 뭐냐면요, 트럼프의 행정부 팀들 보면, 자, 전부 다 일단 기업들의 CEO랄지 이런 금융계에 일했던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자산들이 많은 편이에요. 대부분 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이번에 이들이 참석한다는 건요, 트럼프가 부자들에 대한 어떤 감세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업들에게 규제를 완전히 없애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크죠. 그래서 든든한 트럼프의 후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머스크야 뭐 지금 원래 전적으로 후원했던 거고 완전 지금 뭐 오른팔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영향력이 큰데 마크 주커버그나 제프 베조스는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참석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그건 뭐냐? 자, 제프 베조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제프 베조스는요 지금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로켓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실 머스크에게 완전 밀리죠. 머스크에게 완전 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 대학 프로 선수와 뭐 그냥 초등생 수준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 로켓 회사들에게 지원할 때에 지금 이 트럼프는 우주 산업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머스크에게 큰 돈 받고 있는데 만약에 제프 베조스가 여기서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완전 밀릴 수가 있어요. 왜냐? 영향력은 머스크가 갖고 있거든요. 머스크가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프 베조스 쟤 빼라. 제 우주팀은 그냥 대충 하면 될 것 같다. 별로 실력 없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크 주커버그는 또 어떤 이유입니까? 마크 주커버그는요, 지금 트럼프를 자기가 사실은 페이스북에 굉장히 불이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제 감옥 보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크 저커버그는 이 젊은 친구다 보니까 겁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100만 불도 보내고 뭐 화해를 시도하고 본인들의 이사진에다가 바로 그냥 꽂아버렸죠. 트럼프 친인사를요. 그 UFC의 대표를 꽂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마크 주커버그도 이제 트럼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펼쳐질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2등, 3등은 마크 주커버그나 제프 베조스는 어떤 자신들의 약점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머스크는 이미 트럼프에 올인했기 때문에 둘이 차원이 다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 동안 일론 머스크가 굉장한 영향력들이 발휘될 거고 테슬라 주가도 힘입어서 굉장히 아마 특히 자율주행 쪽에서 규제가 풀리면서 굉장한 좋은 그런 기업의 어떤 주가 상승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재미난 이번에 취임식입니다. 저도 취임식을 직접 보면서 어떤 메시지 던지는지 그런 것도 분석해서 나중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2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LA 종교스TV였습니다.